이제 386 운동의 민낯이, 운동권들의 민낯이, 그들의 부패한 모습들, 또 성욕스러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드러났습니다. 정치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정치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동사회주의자들, 특히 대한민국의 반체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 세력,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집단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집단적 비도덕성, 비윤리성, 또 거기에다가 몰령치까지 이러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야당발 분당 사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고위원님께도 정치적 상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이러한 분열, 또 부패, 부정, 이런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패들만 본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만. 표만 바라보고 대통령하고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 패거리끼리 나눠먹으면 된다. 우리 패거리들이 부정부패하는 건 좀 눈 감아둬도 된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을 40년 동안 써먹는 나라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재임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 뭐 여러가지 정권 잡는 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시키고 국민 위주로 그러한 정권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김영삼, YS죠, 김대중, DJ,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수 정권의 중심은 거의 기회주의적 보수주의자들만 득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끼리 정치, 패거리 정치, 도덕성도, 윤리적 감각도, 국민에 대한 사랑도 다 버리는 정말 제3류의 쓰레기 패거리 정치를 했는데 비해서 보수 정권의 정치인들은 눈치 보는 정치 말고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내가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잠시 나를 버리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이, 너의 주변이 편할 수 있을까? 또 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권력을 유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보수의 기득권층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의 기득권층이 썩었고 용기 없고 비겁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에 앞장서고. 왜? 불의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보수의 괴물들이 생긴 거예요.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의 괴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올바른 정치, 정의롭게 개혁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인사의 공정성을 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상적인 대통령, 기득권 괴물들이 몰아낸 사건이 탄핵입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또 가재미들같이 들쥐들같이 자기들을 지켜줄,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붙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기득권 쓰레기청에 부도덕한 불의의 세력들의 감사져 있는 그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정말 누구 한 사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당당하게 너 거짓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당대표부터 똑같은 목소리로 비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땅에 재산 제일 1순위, 10순위 다 나갔다. 저거 아버지, 저거 할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한 사람밖에 다 나갔다. 그것은 뭡니까?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그러한 생각. 국회의장이 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국회의원 시키려고 계속 질질질질 끓는 그런 되돌아오는 보수 정치인들한테서 저는 뼈저리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정치인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 특히 우리 공화당에 있다 간 사람들은 저도 똑같이 그래보는 거예요. 좋은 짓이 저게 뭐 별게 있겠어? 지도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 정치를 안 해요. 아예. 뭘 말하냐? 우리 공화당이 그냥 정당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자유시장 경제 지키자, 자유통일 가자 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득권, 기존의 쓰레기 같은 저 운동권, 좌파의 의식화된 기득권과 우파의 비겁한 기득권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민정당, 서민이 나름대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말로는 다 번전히 합니다. 이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큽니까? 이 기득권에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나라를 세우고 이 기득권의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먹고 살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기득권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생성하는 과정들이 그 이후에 40년이 흘렀다. 40년. 여러분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득권하고 싸운 거예요. 개혁하자.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김무성, 유석열 상대 안 했어요. 왜? 기득권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왼쪽으로는 좌파들의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이 부패한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끼리 생각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인자를 안 둔 거예요. 왜? 그 기득권하고 싸움을 한창 접점이 있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그래가 김무성과 유승민을 손잡고 기득권 세력들이 62놈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기득권 세력들하고 엄청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수 언론도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실어주겠어요? 조중동이 자기 기득권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요 그냥 우리 공화당이 그냥 작은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가 연설 때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이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대대손손갑니다.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지역 정치인들하고 짝짝꿍대가 있죠. 중앙은 중앙들 짝짝. 기득권을 지키면 편하잖아요. 왜?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거 바보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하면은 될 텐데 왜 적하고 있느냐 한다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면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고생하는 그 손자가 기득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득권하고의 싸움은 처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가난의 대물림에서 끊을 수 있다. 그 끊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발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지도자가 말로만 하면 됩니까? 우리 공화당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행동해라. 희생해라.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하고 싸워라. 왜? 돈 가진 사람들, 정치 해본 사람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대장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40년 이상의 뿌리 박혀있는 기득권, 보수 우파의 쓰레기 기득권하고 싸우는 정당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좌파들이 사회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막스 레닌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가 농민이 주인된 나라라고 100년을 거짓말하고 쳐먹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느꼈던 자본주의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기득권 세력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힘들다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을 못한 사람들 나가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75년 정당사에 기득권과 싸우겠다고 깃발 들고 매주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정당,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인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이 기득권하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기득권 벽을 깨겠다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이 다 돌아라는 소리야. 그 소위 말하는 민초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내 걸 못 챙기겠다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손자들한테, 내 자식들한테는 이러한 기득권의 벽을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국가를 믿고 정치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 강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라. 그 기득권의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씨를 지폈어요. 우리도 그 고난 때 뭐 3년 만에 4년 만에 당이 희청희청한 적이 있죠. 근데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를 꺼지게 한 분들이 여러분들 50만 동지들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야, 이 싸움이 그냥 정당의 그냥 정책적인 싸움을 뛰어넘는 기존의 기득권하고의 싸움이구나. 뭐 대구도 마찬가지. 기득권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치셔야 된다. 남 탓, 내 탓, 남 탓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이 항상 탑이었어요. 항상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항상. 국회에서도 제가 탑이었어요. 대우그룹에서 제가 33살 최연소 부장관. 보좌관도 제가 계속 모든 부분에서 탑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기득권 세력을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3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언젠가는 좀 내려놓고 그건 공산사회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을 붙여주자.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된다. 배우지 못하면 평생 약자로 살아야 되고 배우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꿔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홍보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회의 병폐가 뭔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뭔지 그게 모든 맥은 기득권하고 우리의 싸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투쟁이 결실을 내야 된다.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조일철 최고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집회 때 지난 13일 집회에 배가 온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배가 옵니다. 집회라는 게 그런 게예요. 집회라는 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정광훈 목사 쪽에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 집회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공화당이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야.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똑똑하지도 못해. 뭘 그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우리 당에 대해서 잘한다고 뭐 떠들어 잡는 거 보면 알라들 같아. 알라들. 좀 더 닦고 좀 더 우리 공화당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판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집회 때 진짜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판은요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판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집회에 사람 한 사람 더 오는 게 뭐 한 사람 더 가서 무슨 의미 그거 아닙니다. 판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10월달 정도 되면 몇 개 정당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우리 당원의 자존심이 우리가 고개 숙여 국민의힘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집회로도 보여주고 신문 광고로도 보여주고 현수막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홍보관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부터는 그게 표예요. 그게 우리가 이니시티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다. 그러면요 우리가 10,000명 아까 50,000명 정광훈으로 5만 5천 무슨 5만 명 10,000명 같았다. 10,000명만 모아봤습니다.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이번 집회 때도 해병 전후에서 오셨더라고. 이번에 한번 보러 왔다고. 그 무슨 모르면 이제 흩어진 세력들이 이제는 뭔가 바라고 있다고요. 5월 13일 집회보다 6월 3일 집회가 배가 모였다. 그 시도당 위원장들 내가 이 말하면 지금 계속 한숨 쉬잖아. 부담되는 죽겠다. 여러분들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왜? 판이 지금 벌어졌어요. 왜 판이? 우리가 벌린 것도 우리는 예측만 했잖아요. 저 좋은 일이가 예측만 했잖아요. 근데 저것끼리 지금 판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를 못한 상황. 그럼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지지율 20%대로 떨어집니다. 양당이. 이제 아직도 멀었어요. 기회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는 새도 보여주고 나름대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자.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건강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선배님들이 계셔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다 하면 온 데만 다 아프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교육이나 이게 2주에 한 번 있는 회의니까 중앙당 기자분들은 이 회의는 월요일 오후 1시, 2시 회의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한 달에 2번은 맞아 빼가지고 꼭 일부러라도 참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비공개 회의